말씀 중에 이제 제가 늘 하는 말과 연결이 돼서 그 만성위장병이 참 낫기 힘든 병이다. 그냥 하루에 3번 또 뭘 먹으면 또 여기에 상처를 내고 또 상처기를 내고 그런데 그 만성위장병이 잘 낫는 곳이 있다. 군대. 딴 생각할 시간이 없게. 근데 뭐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위장은 사료과다 생각 많이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장부예요. 근데 아까 음식도 3번 계속 상체기를 내지 생각을 이래야 저래야 되나 하지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군대는 딱 정해진 시간에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또 막 배고프고 시장하니까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잘 소화 흡수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소위 군대식으로 말하면 잔머리 굴릴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게 조교의 중요한 그 능력이에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기압시키고 막 몸을 움직이게 하죠. 아까 여기서 프로그램이 너무 꽉 차가지고 물론 이렇게 이 감사합니다처럼 잘 따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암환자들 좀 쉴 시간을 주고 해야지 뭐 내가 다시 와서 이래야 되냐고 뭐 이딴 게 있냐고 불평하고 욕하고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원리를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쓸 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 참 대단한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무염식이라는 게 해보신 저는 처음에 제가 하면 딱 제일 처음 저는 단식부터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염식을 할 것 같아요. 뭐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의 형태를 바꾸어도 좋지만 그 음식을 참 고유의 맛을 느끼면서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생활 습관이 하나 중요했을 텐데 근데 이것도 한두 달이지 두세 달 지나면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여기 음식 참 좋다 뭐 육고기 안 나오고 그랬더라도 대개 한 3개월 지나면 또 한 70%가 3개월간은 참 음식 좋은 줄 알았는데 맨날 이렇게 똑같게 나오니까 이제 물린다 불평불만하고 나가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근데 아무튼 완치에 성공한 분들은 1년이고를 감사하게 계속 잘 먹었다 이렇게 돼요. 이 차이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렇게 물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또 옛날에 오랜 습관이 된 음식 습관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무음식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런 것이 자꾸 새로운 거 먹고 싶고 지루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안에 있을 때는 어차피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제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그들도 보도 안 하고 눈은 같지만 왼쪽에 있는 것만 계속 끝에 있는 것만 하면서 내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제일 힘들었죠. 퇴원하고 나서 집에 있을 때 그 무음식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은 어차피 또 자기들 음식 먹고 있는데 저 혼자서 아유 오늘 또 이거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못 먹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동안 하루 종일 또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 밖에 나가고 그러면 다른 음식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뭐 어차피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들고 다녔는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좀 적응되기 전까지는 일단 친구들 만나지 말자. 옛날 동료들 만나지 말자. 그리고 그 고향에 부산에
그 가족들, 친인척들 만나지 말자. 요 세 개 이제 하니까 또 사실은 또 괜찮더라고요. 이 큰 새무리를 안 만나니까 유혹 돌릴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유혹 돌릴 때가. 집에서는 어차피 제가 먹는 거와 식구들이 먹는 거는 따로 먹었고, 또는 시간을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대신 이제 와이프만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하게 옆에서 좀 동조한다는 차원에서 와이프는 처음에 같이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와이프도 그랬지만 살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괜히 내가 하기를 했는데 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요걸 내가 버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갈 건데 그 당시 제 심정은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말고는 무염식 말고는 내 몸이 좋아지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게 그때 제가 이제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세포 그 재생설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뭐 60조, 100조 되는 세포들이 각각의 부위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놈은 짧게는 뭐 3일에서 4일, 길게는 뭐 몇 년에 걸쳐서 근데 거의 그 보니까 한 90% 제가 내려오기 한번 봤는데 한 90% 이상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번 물갈이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이 그 서서히 퇴치로 죽고 그럼 새로운 세포가 다시 이제 새로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논리를 했을 때 내 몸에 지금 있는 암이라든가 안 좋은 놈들이 다 붙어 있는 애들이 그러면 그 뇌세포라든가 이 몇 개를 빼고 나서는 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있던데 그 당시 보니까 그러면 얘들이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한번 몸이 세포가 싹 바뀔 때 뭐 안 좋은 세포는 다 죽어버리고 좋은 세포가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하면 내 몸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약간의 이제 막연한 기대 또 제가 봤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 기간을 그렇게 그냥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지세요. 아무튼 네. 그 뭐 두 가지 떠오르네요. 아까 고향에 안 가는 거, 친구 그룹, 뭐 친척 그룹을 안 만났다. 이제 암의 본질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니까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머리로 선명하게 아는 의식 플러스 뭔지 모르는 것까지 포함한 무의식이 더 한 9배는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 두 개가 뭉쳐진 어떤 것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진 것이 습관이고 그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을 진단을 처음 받으면 우선 익숙한 환경을 꼭 떠나십시오. 그래야 내 습관이 보일 겁니다. 그래야 뭐 일주일 떠난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떠나보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계속 자녀에 매달려서 막 공부시킨다고 일반 우리 억척스러운 엄마 역할 하던 분들에게 저희가 조언한 기억도 있어요. 한 3개월만이라도 집에 안 가보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때 이제 우리 올리브님 표현으로 엄마 독을 좀 빼야 돼요. 이렇게. 그 말의 요점은 나한테 익숙한 방식,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습관을 한번 잠깐 이렇게 습관이라는 말을 좀 세게 말하면 중독이죠. 중독된 것들을 이렇게 좀 털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확실히 예우가 좋더라고요. 이게 뭐 딴 얘기 잠깐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도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매일 자녀하고 한 1시간 반을 계속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뭐 국어 숙제는 어떻게 했니? 수학은 어떻게 했니?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1시간 반씩 전화하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에게 집에 3개월을 가지 말자고 하는 말이 과연 먹힐까 싶었는데 그 의도에 그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로 아무튼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암의 본질과 잘 부합하는 생활습관병이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환경을 단호하게 끊어서 기존의 습관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처음에는 그런 거창한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으로는 생각 안 했지만 아니, 이제 자꾸 만나면 네, 유혹에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구구절절하게 뭐 변명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친구들은 야야 뭐 하마미는 뭐 지금 한참 할 때 네 몸무게 빠지는 거 봐라, 뭐라 괜찮아 다 하시는 말은 그런 거지. 괜찮아 먹고 요즘은 먹어야지 치료도 받고 하는 거지. 안 먹으면 안 먹어 죽는다. 야 내가 네 오래간만에 만난다 안 먹어봐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때 제가 도시락 사들고 간 거 가지고 나 요것만 먹을게, 요게 참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암이 생활습관병이고 습관을 바꿀 때 되게 그런 그 조건 환경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이다, 폭식이다 하면 냉장고를 우선 비워야 한다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 습관에서 소셜 드링킹, 소셜 스모킹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술을 먹고 싶지 않지만 방금 이런 식으로 야야야 내 손이 부끄럽다 빨리 한 잔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인간관계에 막 그 상대가 찌푸리는 거를 부담을 안기 싫어서 그냥 안 좋은지 알면서도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늘 습관을 바꾸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구나를 알고 나면 그걸 단호하게 끊는 것도 용기인 거죠. 또 친구들이 뒤에서 뭐 뒷소리를 할까봐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참 그 부분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독하다는 소리를 듣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독해야 되는 습관을 것 같아요. 바꾼다는 게 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담배 끊었다 그러면은 네. 그런 독종하고 잊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독해야 된다는 말 동의가 돼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아까 내 주변에 이렇게 그걸 끊기도 하고 또 무염식을 이렇게 먹기도 해내는 걸 혼자 잘 하셨는데 또 내 주변 아까 아내는 그래도 많이 나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역할도 우리한테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도움이 본인에게는 제일 큰 도움이었고 뭐 어떤 말, 어떤 도움이 제일 큰 힘이 되던가요? 저는 암 치병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습관병에 오랜 기간 쌓였던 것들을 다시 원래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연기라든가 1, 2개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표준 치료 받고 딱 끝나는 경우, 그러고서 나는 괜찮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아주 긴 장기적인 마라톤 같은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최소한 한 사람은, 그게 이제 그 배우자가 되든 뭐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꼭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저는 절실히 느꼈고 또 그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내만 잘해가지고 치병을 한다? 그거는 조금 가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끊기기 쉬운 좀 그런 게 아니냐. 한 사람 정도는 나와 100% 동의하면서 나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같은 경우를 든다면 이제 제 와이프가 그런 동반자로 해가지고 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치유기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삼성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간호사실인가 적혀있는 A4 용지가 하나 있었는데
암 환자들 뭐 치유 방법을 해놓은데 거의 하나 문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집안에 선장을 한 명 지정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게 우리 배를 타면 배는 망망대해에 흘러다니는 그런 그 수송 기관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는 선장이 최고의 권한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대통령 뭐 또는 뭐 수상 같은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이제 선장으로 지정을 했죠, 처음부터. 나는 지금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막 아파 죽겠고 아무것도 신경 못 쓰겠고 하니까 당신이 내 대신 공부를 좀 해라 먼저. 그러면 당신이 공부하고 나서 뭐가 좋다 하면 내가 들어보고 따라가든가 할게. 방식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그때 뭐 다 마찬가지지만 다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막 머리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항암하고 방사선을 이제 하면서 완전히 막 그때 저 몸이 엉망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끝나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와이프가 먼저 제 대신 각종 암 사이트 들어가서 다 회원 가입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나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냥 퍼지기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과정을 이제 몇 달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하고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해야 된다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다음 공부했던 것들 저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 그 공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염식 할 때 와이프도 무염식까지는 아니지만 저하고 또 거의 똑같은 식단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 우리가 저 치병을 할 때 특히 좀 기수가 좀 중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전업으로 1년 정도는 해라고 원장님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 2년 기간이 처음에 그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해가지고 1년을 보통 전업 치병을 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 와이프도 이제 그 딱 저하고 같이 그냥 같이 1년 본인도 전업 치병을 한 거랑 똑같이 그냥 한 거죠 그냥 그렇게 둘이서 그냥 애들은 너희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뭐 밖에 나가서 기존하고 똑같이 놀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뭘 하더라도 너희는 우리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괜히 엄마 아빠가 하는 이 치병에 너희까지 어중간하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 힘들면 어때요 뭐 어중저중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너희 생각해라. 아빠 엄마 그냥 치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집안에서 저희 식구가 4명인데 애 둘인데 그냥 딱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애 둘이는 너희 생각해. 공부하고 공부하고 아빠 치병은 엄마하고 같이 둘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했던 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좀 먹고 있지만 녹적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 저는 그렇게 그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드는 그 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 그 처음에 먹기 싫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녹적 같은 경우도 옆에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있으니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딱 가족 간에 역할 분담을 시켰던 거 네, 그 부분도 나름 뭐 지병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